출국장 바닥에 낡은 라면 박스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놀란 저는 급히 끌어안았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거 라면 맞아? 누군가 수군거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마지막 밤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너 또 돈 없어? 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술 냄새를 풍기며 소리치던 남편, 그리고 제 뺨을 내리치던 손. 법원 조정실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욕설을 퍼부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떠나는 날 아침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그녀는 낡은 라면 박스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이. 이제 저는 공항에 서 있습니다. 20해를 버티고 떠나며 품에 남은 건 이 라면 박스 하나. 하지만 아무도 모릅니다. 이 박스를 여는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힌다는 걸. 대체 이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왜 시어머니는 마지막에 이걸 주신 걸까요? 곧 알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20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하노이 공항이었어요. 저는 25살이었습니다. 가방 하나를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손이 따뜻했어요. 저는 그 온기를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은 춥다고 들었거든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는 새로운 삶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박진수가 나와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반가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옆에 나이 드신 여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이었어요.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인사를 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었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게 베트남과 달랐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건물이 줄어들고 논밭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작은 시골집이었습니다. 방을 보여주었어요. 작았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내왔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먹어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떴습니다. 입에 넣었어요. 순간 입안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매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뱉을 수 없었습니다. 맛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표정이 묘했습니다. 식사를 마쳤습니다. 설거지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이 나왔어요. 겨울인데 온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엄마 손은 따뜻했는데 지금 제 손은 차갑습니다. 첫날 밤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정말 짠돌이었습니다. 시장에 가면 반드시 값을 깎았어요. 어느 날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시어머니가 가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깎아줘요. 안 그러면 안 사요. 가게 주인이 난처해하는 표정을 지어도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난한 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요. 어느 날 저는 장을 보러 동네 슈퍼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딸랑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필요한 물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하려고 카운터 옆에 서 있는데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핀 며느리 있었잖아. 기억나? 저기 산 너머 마을. 아, 그 집? 남편한테 맞아서 위자료 받고 도망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폭행 유도했대.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해서 동정 유발하고 위자료 잔뜩 받아서 애 데리고 필리핀 갔다더라. 요즘 그런 애들 많아. 돈 노리고 시집와서 몇 년 참다가 튀는 거지. 국제 결혼? 다 그런 속셈이 있어. 박진수 며느리도 베트남이잖아. 조심해야 할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손에 든 바구니가 떨렸습니다. 저는 얼른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저를 봤습니다. 대화가 뚝 끊기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돈 노리고 시집와서, 다 그런 속셈 있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랑해서 왔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시어머니가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의심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래, 왔냐?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콩 까는 일로 돌아갔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를 흘긋흘긋 봤어요.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앉아 계셨어요.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동네 소문 때문일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어요. 친정 동생이었습니다. 동생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엄마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필요해? 100만 원 정도. 언니,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저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방문을 두드렸어요. 어머니,
저 송금 좀 해야 하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얼마? 100만 원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100만 원? 그런 돈이 어디 있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시어머니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5만 원을 꺼냈어요. 이것도 많이 준 거야. 저는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걸로 뭘 하라는 걸까요? 거실로 가는데 진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려고 했어요. 진수가 돌아봤습니다. 또 너네 집에 돈 보내? 내 엄마 죽으면 그때 가면 되지. 뭐 이런 걸로 난리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주저앉으셨어요. 마당에서 밭일을 하시다가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어요.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저는 생각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눕혔어요.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호흡을 봤습니다. 얕았습니다. 진수야, 큰 소리로 불렀어요. 구급차 불러. 저는 시어머니 옷깃을 풀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주물렀습니다.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요. 시어머니 눈이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손이 정확하게 움직이는 걸 보고 계셨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수가 옆에서 저를 쳐다봤어요.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시어머니를 옮겼어요. 저는 함께 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응급구조사가 물었습니다. 응급처치 배우셨어요? 조금. 베트남에서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물었습니다. 너 진짜 어디서 배운 거야? 그렇게 정확하게. 그냥 베트남에서 조금 배웠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뭔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들킬 뻔했어요. 제가 누구였는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였어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낯설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슈퍼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밖 벤치에 아줌마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필요한 물건을 골라 바구니에 담았어요. 계산하려고 카운터 옆에 서 있는데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필리핀 며느리 있었잖아. 기억나? 저기 산 너머 마을. 아, 그 집? 남편한테 맞아서 위자료 받고 도망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게 아니래. 알고 보니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폭행 유도했대. 시어머니 앞에서 울고불고해서 동정 유발하고 위자료 잔뜩 받아서 애 데리고 필리핀 갔다더라. 요즘 그런 애들 많아. 돈 노리고 시집와서 몇 년 참다가 튀는 거지. 국제 결혼? 다 그런 속셈이 있어. 박진수 며느리도 베트남이잖아. 조심해야 할 텐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얼른 돈을 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줌마들이 저를 봤습니다. 대화가 뚝 끊기며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그 말들이 귀에 맴돌았어요. 일부러 남편 자극해서, 돈 노리고 시집와서, 다 그런 속셈 있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렸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사랑해서 왔는데요. 집에 도착했을 때 마당에 시어머니가 앉아 콩을 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뭔가 의심이 섞인 것 같았어요. 그래, 왔냐?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콩 까는 일로 돌아갔어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날부터 시어머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도 저를 흘긋흘긋 봤어요.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식탁에서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저는 왜 시어머니가 저렇게 변했는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문틈으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창밖을 보며 앉아 계셨어요. 혼잣말이 들렸습니다. 내 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건가?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내 딸이라는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저를 다르게 보고 있었습니다. 의심하고 있었어요. 동네 소문 때문일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였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진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술과 도박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수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야, 너 돈 있어?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내가 친정에 보낸 거 다 합치면 얼만데. 당장 내놔. 진수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정말 없어요. 그때 진수 손이 날아왔습니다. 뺨을 맞았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이 여자가 내가 뭔데 나한테 대들어. 또 한 대를 맞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입술이 터졌습니다. 피 맛이 났어요. 그 순간 누군가 방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진수야, 당장 그만둬. 시어머니가 진수와 저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비켜요. 이 여자가 내 돈 훔쳐갔어요. 내가 도박으로 다 날린 거잖아. 진수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 부엌으로 가. 얼음을 수건에 싸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혼하기로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혼 조정을 신청하세요. 그런데 혹시 학력 증명이나 경력 증명서 있으세요? 재산 분할 청구할 때 도움이 돼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학력 증명서요. 그걸 내면 모든 게 들통날 텐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베트남 대학에 연락했어요. 한 달 뒤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갔어요. 진수와 시어머니도 왔습니다. 조정실에 다 같이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먼저 신청인 측 서류부터 볼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이거 학력 증명서가 하노이 간호대학 졸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경력 증명서 하노이 국립병원 신생아 집중치료실 근무 간호사 자격증도 있고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너 간호사였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조정위원이 계속 말했습니다. 신청인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간호사로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 여자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조정위원이 진술을 받습니다. 앉으세요. 학력을 밝히지 않은 것과 이혼 사유는 별개입니다. 폭행 사실이 있으니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모든 게 들통났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자유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많았습니다. 미안함이었을까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제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인정해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베트남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짐을 쌌습니다. 20년 전 왔을 때보다 가방이 더 가벼웠어요. 출국일이 다가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 아침이었어요.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셨어요. 손에 무언가를 들고 계셨습니다. 라면 박스였어요. 이거 가져가. 저는 라면 박스를 봤어요. 낡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무거워서 가져가. 꼭.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라면 박스를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 같기도 하고 미안함 같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 그냥 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기사님이 가방을 트렁크에 실었어요. 저는 라면 박스는 직접 들고 뒷좌석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마당에 서 계셨습니다. 그냥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멀어졌습니다. 시어머니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라면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짐을 붙이려고 카운터로 갔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 박스도 붙이시겠어요? 아니요. 기내에 들고 갈게요. 저는 라면 박스를 꼭 안았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지났습니다. 직원이 라면 박스를 열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라면이네요. 문제 없습니다. 탑승구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박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여자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옆에 앉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라면 박스 들고 가세요? 그거 무거울 텐데. 네. 중요한 거라서요.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라면 박스를 안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박스는 무릎 위에 놓았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이 보였어요. 20년을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졌어요.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라면 박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왜 시어머니가 이걸 주셨을까요? 라면? 그것도 이렇게 낡은 박스에 담긴걸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어요. 이 박스 안에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걸요.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하노이 공항이었어요.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엄마가 나와 계셨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리나,
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저를 꼭 안았어요. 잘 왔어. 고생했지?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었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옛날 그 집이었어요. 엄마가 쌀국수를 준비해 주셨어요. 20년 만에 먹는 엄마 손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짐을 풀었습니다. 라면 박스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라면이래요. 엄마가 박스를 봤어요. 무겁겠다. 이걸 들고 왔어? 열어볼까? 저는 박스 테이프를 잡았습니다. 힘을 주어 뜯었습니다. 박스가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박스 안에 라면은 없었습니다. 대신 비닐봉지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현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빽빽하게 쌓여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하나, 둘, 셋. 계속 나왔습니다. 식탁 위에 쌓였어요. 엄마가 입을 벌렸습니다. 세상에. 비닐봉지 밑에 또 뭔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였어요. 열어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과 건물이 제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류를 더 봤습니다. 제 간호사 자격증 원본이 있었어요. 20년 전 한국 갈 때 시어머니께 맡긴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펼치기 어려웠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리나, 미안해. 내가 간호사라는 걸 알았을 때 나는 놀라운 동시에 부끄러웠어. 내가 너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았거든. 너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랑만으로 왔는데 나는 너를 의심했어. 동네 소문 때문에 내 아들이 너를 때릴 때 막지 못한 것도 미안해. 용기가 없었어. 이 돈과 땅은 원래 내 거야. 남편이 남긴 거지. 진수한테 주면 도박으로 날릴 게 뻔해서 숨겨뒀어. 너한테 주려고. 20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내가 얼마나 착한지 알아. 이제 이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해. 간호사로 다시 시작해.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내 딸처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어. 용서해줘. 김순희.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스를 봤습니다. 이 낡은 라면 박스 안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전부 들어 있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이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도 몰랐어요. 돈을 세어봤습니다. 60억 원이었어요. 부동산까지 합치면 더 많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전 재산을 주신 거였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대형 병원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에요. 수간호사가 되었습니다. 한국 간호사 시험을 봤어요. 1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관해 주신 자격증과 경력 증명서가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병원에서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 왔습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입니다. 작은 생명들이 누워 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돌봅니다. 오늘도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운을 벗었어요.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사진이 붙어 있어요. 시어머니 사진입니다. 매일 봅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메일이 있었습니다. 공사 현장 사진이었어요. 건물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짓고 있는 무료 의료센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돈으로요. 60억 원 중 절반을 썼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병원입니다. 사진을 확대해 봤습니다. 건물 앞에 간판이 보였어요. 아직 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 개원식이 있을 거예요. 간판에 쓰인 이름이요. 김순희 자선병원. 시어머니 이름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이름으로 병원을 지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다음 달이면 개원합니다. 저는 베트남으로 갈 거예요. 개원식에 참석하고 한 달 정도 머물 겁니다. 직접 환자들을 돌볼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편지를 쓸 겁니다. 사진도 보낼 거예요. 어머니 이름이 새겨진 병원 사진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이 도시에 왔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사랑만 있었죠. 고통도 많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움도 사실은 사랑이었어요.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봅니다. 베트남에서 온 간호사, 성공한 여자. 하지만 저는 알아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걸요. 엄마의 사랑, 시어머니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돌려줄 차례입니다. 김순희 자선병원을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돌보는 모든 생명을 통해서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에 별을 봤어요. 어딘가에서 시어머니도 같은 별을 보고 계실 거예요.